출발. 그냥 찍으시는 거죠? 감사합니다. 아이고. 그래서 다시 이러시는데요? 어디 다리 몽다리 부러져? 됐어. 안녕하세요. 카메라를 잘 인식하고 찍으세요. 수고하십니다. 미션하고 우리 찍는 거예요? 이 뒤로 나가는 게 있어. 아이고, 됐어. 예, 제가 생각하고 예, 제가 방금 왔었거든요. 한국에 어떤 문제가 굉장히 많아. 집단의 소리들이 있어. 그래, 지금 시간이 지나요. 제가 알기로는 목사님 원동훈 목사가 가지고 온 성경책이 무슨 책이 아시죠? 원동훈 목사님 가지고 온 성경책이 이수정이 번역한 방학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일본에서 우리나라 세계 천교 최초로 우리나라 사람이 그 번역한 책을 가지고 들어오는 게 우리 한국이고요. 그 이수정 분이 북장로교회 북장로 처음에 북장로교회에다가 편지를 썼잖아요. 우리 조선에 와서 복음을 전해달라고. 그래서 자원 말 그대로 막연이가 청년이 우리나라 받아나가서 우리나라에 우리가 있었거든요. 그 역사가 현장에 보여요. 우리 학교 뒤에 가면 그 이행을 비석에 다 써있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사람들한테 들어보시고 일단 가이드 한번 찾아주세요. 시기가 되잖아요. 잘못 들어서 같이 이동한 거예요.
네, 아마 이하들이 좀 늦은 것 어제 갔다 왔어요? 거룩한 밤바지? 아니요, 목사님이 그 전동 잘 안 가져와서 그 잘못이요. 전동 잘 여기 저기 안에 있는 분들 여기로 시간이 얼마나 있으실까요? 데이트 하시게요? 20분 만에 순서를 끝내시자고. 한 시간 하실 때 가져가세요. 제가 지금 진행하고 있으니까 말씀하세요. 아, 죄송합니다. 저희가 여기 전주 기념관에서 처음 시작할 때는 저희 기념관에 대한 개요를 먼저 죄송합니다, 목사님. 인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전주기독교 근대 역사 기념관의 전체적인 살림을 맡아하고 있는 사무국장 안성숙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귀한 목사님과 사모님들을 모시고 제가 전주기독교에 대한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잠깐 짧은 시간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대신에 목사님과 사모님들께서 계속 이렇게 아마도 더 짧게 빨리 끝내실 수 있을 겁니다. 전주기독교 근대역사 기념관은 사단법인 전국기독교 성지화협의회가 호남 기독교가 어떻게 시작돼서 이 호남 지역에 복음이 뿌리를 내렸는지를 알리고자 민간 보조 사업을 통해서 약 80억에 이 건물이 지어졌습니다. 22년도 10월에 개관을 했고요. 80억 중에서 52억은 국비였고 28억은 자부담이었습니다. 그래서 맞은편에 있는 예수병원에서 이 땅을 기부해주고 약 16억의 자부담도 예수병원에서 지원을 했고 나머지는 교계와 뜻있는 장로님들과 여러 후원가들의 후원을 통해서 지어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기념관 운영 자체는 개교회에서 1인당 한 교회당 10만원씩 계좌를 해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지하 2층에서 지상 4층까지 약 830평 정도 규모입니다. 매달 운영비가 거의 한 1,100 정도 소요됩니다. 인건비 빼고도 전기요금이나 관리비 이런 것들이 전체가. 그래서 사실 이 기념관 하나를 운영하는 게 넉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념관이 들어올 때부터 너무 시원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는 양해 부탁드리고요. 여기서부터 회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들어가는 입구가 이렇게 어둡고 깜깜한 이유는 우리 미국 남장로교회 선교사님들께서 미국 조선이라는 나라에 선교를 떠나오실 때는 아무것도 알지도 보이지도 않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선교사님들께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 내가 세상 끝난 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그 말씀을 붙들어잡고 무엇을 위해서 이곳에 오셨냐면 여기에 보시면 12년 정말 때 조선의 경성이라는 한 90년대에는 우리 조선은 급속도로 천주교가 퍼지기 시작했어요. 서학이라는 창업을 가지고서 조선이라는 나라에 있다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10월에 매코미 내슈비에서 전국 신학생을 대상으로 해외 선교 대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우리 유학 가지고 강의를 하게 됩니다. 거기에 있던 전킨과 그리고 레니월드와 그리고 테이트 그리고 존스님 조선이라는 나라의 선교를 결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 남장로교회에다가 우리를 조선으로 선교사로 파송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지만 미국 남장로교회는 이미 많은 나라에 선교사를 파송했을 뿐만 아니라 이 조선이라는 나라는 정치적으로 안정도 되지 않았고 그리고 굉장히 못 사는 나라였대. 당시에 우리나라가 지금의 아프리카보다도 더 못 사는 선교사님들의 가족의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 후원을 통해서 미국 남자노교의 해외 선교부는 선교사들을 파송하게 되었던 데이비스, 우리는 그들을 7일에 선발대로 갔습니다. 이들은 이 대슈빌에서 샌프루이스에서 연합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연합 예배를 통해서 캔자스, 덴버, 샌프란시스코, 호나울루, 요바, 고베, 그리고 부산, 그리고 제물포까지 오는 데는 약 2달이 걸렸다고 하고요. 이들과 함께 동행하였던 사람은 그때 당시 미국 공사관에 있었던 아내 배선이 함께 동행을 해서 이곳 조선에 들어오게 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미국 남자국의 선교사님들은, 모든 선교사님들은 들어오셔서 바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냐? 네, 아닙니다. 여기에 있는 선영문법이라는 선영처럼 항상을 맞아야만이 선교사가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 모든 자격에 60점이잖아요. 이때부터 60점이었나 싶습니다. 그러면 미국 남자국의 선교사들이 어떻게 이 전주에 오게 됐냐? 그들이 작은 한성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복음을 전하고 예배를 드릴 때 약간의 교리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의 불협화음이 일어나자 1893년도에 공의회를 만듭니다. 그 공의회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냐면, 우리 그러지 말고 이 대한민국에 어떤 지혜를 가지고 선교사님들을 사용 지역을 생각하셨냐면, 선교사님들이 사셨던 그곳의 날씨에 따라서 추운 곳에서 북쪽, 따뜻한 곳에서 남쪽을 배정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미국 남자국의 선교사님은 공주와 선교사님이 금강, 배를 타고 금강에서 내려가지고 남부에서 공주와 전주를 탐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정kin과 필트가 이 호남 지역을 오셨다고 합니다. 운전했다고 합니다. 당시에 한성 다음으로 이 전주가 컸다고 합니다. 왜? 전주의 시가 있던, 시조교가 있던 곳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들은 이곳 전주에다가 맨 처음 선교를 하기를 터를 만들게 합니다. 그래서 레니홀드 선교사님의 국어 선생님이었던 정혜원을 전주에 보냅니다. 정혜원 정서가 네가 전주에 가서 적당한 곳에 가서 지문 한 채 사놓으렴. 그리고 나서 거기 가서 우리 하나님을 먼저 소개를 한번 알려보렴 하고 파송을 하기를 보내줍니다. 그 사람들이 이곳 은송리에다가 장서방이 26달러의 작은 초가집을 사서 그 성 밖에 은송리의 사람들에게 보호자를 한쪽씩 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신분의 계층이 없어. 누구나 동일한 사람이다. 양반도 없고 상립도 없어. 그리고 남녀의 차별도 없어. 그리고 우리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신대 라고 말한답니다. 이 당시에 있던 사람들이 갑자기 그래 신분의 차이가 없어? 그런 법용이가 있어? 하지만 그의 말에 우리가 흘리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 성 밖에 살던 사람들은 성 안의 양반들에게 천대를 받고 있던 성민들이었습니다. 그들의 그러고 난 다음에 1894년도에 우리 선교사님들이 이곳에 오셨는데 무한 복음이 혁명이 터졌어요. 그래서 다시 서울로 나가시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레니홀드와 테이트가 이곳에 다시 95년도에 오세요. 그래서 은송리의 집들을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에 문을 열게 되고 그들이 자연스럽게 복음을 받아들이게 했죠. 그리고 우리 선교는 또 돈이 없는 자에게도 치료를 해주고 그들을 사랑으로 보살피고 이런 모습에 감동해서 이들이 자연스럽게 교회를 찾는 이런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정말 우리 선교사님들도 상상하지 못했어요. 이렇게 빠른 시일 내에 성도 수와 교회가 급성장할지는 상상하지 못했어요. 1902년도 화산에서 시작되었던 그 새로운 선교가 1917년 15년 만에
성도수가 1,700명이 넘어갔고 교회가 성문교회를 통해서 분할된 교회가 약 17개가 생기면서 전국에서 복음률이 가장 높은 지역이 된 겁니다. 그만큼 불같이 불꽃처럼 타올랐습니다. 우리 이스벨 선교사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의 큰 뜻은 내가 알 수가 없었다. 처음에 나는 나의 시험을 들고자 우리 하나님께서 해산다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했다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있던 은송리는 산이 가파르고 폭이 좁아서 이렇게 하고자 했던 삼각선교를 할 수 없었지만 이곳 화산은 산이 완만하고 폭이 넓어서 삼각선교를 할 수 있는 곳으로 우리 하나님의 수천 지역 자리를 잡아서 호남의 전 지역에 우리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알리고 그리고 우리 선교사님들께서는 세례 지원자 문답 저 뒤 등 쪽에 보시면 내 안에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의 뜻에 따라서 행하지 않는다. 위 뒤쪽으로 오시면 세례 문답이 있는데요. 우리 선교사님들께서 이곳에 오셔서 우리나라의 문화와 풍습에 배웠다는 것들이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집에서 일하는 이분들에게 술을 재고 마시면 안 됩니다. 과거에 우리는 모를 심거나 타작을 할 때는 농지를 내주었잖아요. 서구교회 초창기 당회로교는 이 농지를 내주어가지고 교회에서 처벌을 해서 내보내는 사례도 있어요. 그만큼 아주 철저했다고.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전 한글로 띄어쓰기까지 해서 상하권으로 1912년도에 이곳 서울교에서 완역을 했었어요. 그리고 1911년도에 이거를 요코하마에서 초판문이 발행이 되면서 6개월 만에 약 2만 부에서 16,000부가 발행돼요. 23년도 3월에 이곳에 왔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학원만 다 있는 거예요. 제가 22년도 3월에 준공식이 끝났는데 10월에 개관을 한 이유는 유물이 제대로 없어가지고 전시할 수 없어서 10월까지 미뤄졌어요. 그래서 이 구약성경 초판본 학원을 보면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 한쪽도 채워주세요. 그래서 누구나 와서 이 초판본을 보고 은혜 받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하고 다녔어요. 저는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고 그냥 누워서도 기도하고 걸어다니면서도 기도하고 다니다가 익산에 있는 목사님께서 이곳에 방문하셨다가 그걸 보더니 자기 집 다락방에 있는 성경이 이런 빠른 인식을 갖고 있었던 거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가치 위에서 우리 선교사님들의 우리의 자국에 대해서도 가르치셨다는 거. 그게 저는 정말 놀라웠어요. 밖으로 쭉 나오시. 7분 중에서 한국인 2분, 박영훈 장로님과 혜진이라는 아이 2명을 빼놓고는 다 15분이 우리 선교사님인데요. 이 15분 중에서 9분이 우리 선교사님들의 아린 곳입니다. 우리 정킨 선교사님은 군산 선교를 성장시켰던 선교사님이세요. 근데 건강이 너무 안 좋으셨어요. 군산은 습하고 하니까 그 폐렴의 치료를 위해서 이 전주 서문으로 발령을 내주셨어요. 그래서 1904년도에 오셨는데 쉼을 가지라고 했지만 우리 선교사님의 그 뜨거운 복음에 전도하고자 열정은 식지 않았어요. 그래서 1908년 1월에 소천을 서문교회에서 하셨는데 이 선교사님께서 소천하시면서 남기신 유언이 어떤 말이었냐면 나는 국물 전시다. 나를 내 자녀 있는 구암에 묻어달라고 하셨어요. 우리 정킨 선교사님은 이곳에서 선교를 하시면서 자녀 셋을 이루셨어요. 그 아픔까지도 감내를 하면서 우리 선교사님께서 바다 끝까지 그 자녀를 잃은 아픔까지도 다 감내하시면서 천국 가는 그날에 밖으로 내뱉은 말은 잊지 못한 내 자녀 옆에 묻어달라는 말이었습니다. 제가
나름 예수병원에서 굉장히 잘 나갔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23년도에 여기 오면서 내가 여기서 왜 와서 이 일을 해야지?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선교사님들을 이런 사랑과 섬김, 희생 이거를 이야기하고 선교사님들의 편지와 보고서를 보면서 저에게 어떤 걸 주셨냐, 감사와 은혜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귀한 시간에 제가 부끄럽지만 모조라고 그래서 사람을 사랑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성경교육은 우리가 집안으로 소천하시는 분들이 많으셨어요. 그리고 법정을 보시면 이때 당시 우리 선교사님들은 자신들의 이름을 다 내려놓고 한국 이름으로 이렇게 바꿔서 활동하셨습니다. 저기 목사님들 시간 예수병원 듣고 가시겠어요? 여기서 마무리하시겠어요? 왜 고양이가 지금 저 성경아 뭐요? 그러니까 저는 이 양반만 들려주세요. 저는 정말 저 어릴 때그 타고 어디로 가서 뼈가 키가 부드러워가지고 위험한 상처하고 이런 거 치료받고 저기 사무장님들 저기 위에까지 올린다고 하면 이렇게 네, 이쪽 아니요. 그러니까 성교교육은 가시려면 여기 옆에 있는 문으로 가셔야 되고요. 예수병원을 좀 더 듣고 싶다 나는 그러시면은 3층으로 올라가시면 되시겠습니다. 그건 이제 목사님들 일정에 따라서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3층으로 올라가는데 엘리베이터 타시면 여기로 가야잖아요. 빨리 오셨어요. 그래서 막 불이 났게 3층부터 지금 켜놓고 2층을 내려갔었어요. 제가. 죄송합니다. 여기에 있는 이 사진을부터 예수병원은 진행하겠습니다. 저기 흉상은 예수병원을 설립하셨던 마틴 골드 선교사님의 흉상이고요. 여기 이 사진은 현재 말을 타고 왕진 가는 사진입니다. 그 옆에 뒤를 따르고 있는 여인의 머리가 조금 조선 여인의 머리하고는 좀 남다르죠. 이분들은 과거에 무당이었다고 합니다. 예, 전주에는 말인가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은 말을 우리에게 해주면서 저렇게 섬김을 하지? 라는 것을 관심을 갖고 계속 우리 성교사님을 찾아다녀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들을 택하셨어요. 성령의 불이 푹 하고 들어가면서 깨닫게 했어요. 우리에게 치료를 해주러 온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알리는 그런 역할을 하셨다고 합니다. 안쪽으로 쭉 들어가시게요. 키가 조그마네요. 네? 키가 조그매요.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 동양이랑 똑같은. 어디 보고 있어? 아마 저기 지창문 목사님. 아, 거기 제가 이름 놀랐어요. 깜짝 놀랐네. 제가 보통 사람이 이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진짜 우리 지역민들이 예수님 부활을 믿게 했어요. 그래서 야소병원이라고 했습니다. 그 야소는 한자로 예수가 야소였어요. 이렇게 야소병원으로 불렸던 병원에서 우리 선교사님들은 어떤 사랑을 펼치셨냐면 병원의 뒷문을 열어놓으셨대요. 왜 열어놓으셨을까요? 아픈 사람은 누구나 정문으로 들어왔다가 치료비가 없으면 누구의 눈치도 보지 말고 누가 감히 조선인이 어떤 조선인에게 그런 섬김을 하고 그런 대접을 이렇게 사랑을 펼쳤던 병원이 35년대에 화재를 소실하고 36년도에 새롭게 지어져서 현재 남아있어요. 마지막 우리 뒤편에 현재도 남아있습니다. 이렇게 치료를 받는 사람들이 제가 예수병원 30년 차라고 했잖아요.
한 20년 전에, 20년 이적작적 전에는 사람들이 가끔씩 치료비를 갖고 오시는 분들이 꽤 있었어요. 우리 할아버지가 예수병원 정문 앞에 누워있는 거예요. 쫙 말라가고 얼굴을 하얘서 배는 쭉 나와 있는 아이가 숨이 거의 넘어갈 것 같은 아이가 버려져 있었어요. 그 아이를 우리 선교사님들이 데려다가 응급실에서 진단, 신생아 4kg 생각해보세요. 어마어마한 양인 거예요. 그 아이 살았을까 죽었을까요? 사망했어요.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기생충들이 간 단도 쪽을 막아요. 이거를 본 우리 선교사님께서, 구바울 선교사님께서 충격에 빠져서 미국에 있는 코리안 타임즈에 기고를 해요. 대한민국에서 9살 난 아이가 기생충으로 사망했다 하면서 이곳에서부터 기생충 약이 보급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국가에게 계속 문을 두드립니다. 기생충 박멸협회 만들어야 된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야 된다라고. 그래서 64년도에 협회가 만들어져요. 이 당시에 전 국민 95%가 감염이었어요. 왜 그렇게 감염률이 높았을까요? 우리는 요소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없었어요. 그 요소가 비료. 그래서 인분으로 농사를 지면서 무강으로 계속 감염이 되는 거였어요. 이거를 25년 동안 사업을 하면서 5%를 떨어지면서 이 협회 없어지면서 그 협회가 건강관리협회로 만들어졌어요. 근데 세상이 변했는데 뭘 25년 그때쯤에 다 없었겠지 이렇게 말하지만 현재 중국 같은 대국도 이거 아직도 방문 못했어요. 우리 선교사님들이 이곳에 와서 빠른 정책과 대처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클리어 나라를 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코리안 드림을 사람들이 꿈꾸잖아요. 외국 사람들이.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복지잖아요. 의료보험. 조금 내나 적게 내나 많은 내나 누구나 동일한 의료보험 서비스를 받는 나라는 대한민국 유일무 우리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그 의료보험을 맨 처음 누가 와서 시작을 했냐면 권익수 선교사님이 이곳에 와서 해보니까 의료보험이 없으니까 제대로 치료도 못 받고 치료비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민간 의료보험 사업을 약 15년 동안 했어요. 그래서 그리고 폐결핵 교육,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는 몇 세 때는 예방접종 해야 되는 거, 산전, 산후 이런 교육들을 위생원들이 다니면서 슬라이드 마을 회관 가서 그 교육을 교육을 한 거예요. 나 어렸을 때 저희가 딸부잣집이에요. 딸이 9에 아들 하나. 근데 그게 10번째 찬을 반찬 그 수저 위에다가 올려줘요. 그래서 저는 젓가락질 아직도 못해요. 여은병원에 이거를 어렸을 때 항상 듣고 살았어요. 그래서 나는 우리 할머니 고유의 욕인 줄 알았어요. 그때. 근데 그게 잔티부스였어요. 영주였어요. 식중독. 왜냐면 마을에 공동우물을 사용을 하는 거예요. 우물이 감염된지를 모르고 사람들이 먹다가 많은 사람들이 설사로 잔티부스로 사망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데도 우리나라는 그게 그렇지 않아요.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근데 우리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당시 우리나라와 미국이 약 100년의 차이가 나서 일본과는 50년 차이가 나는데요. 현재는 우리는 일본과는 동일하고 미국과는 10년의 차이가 나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의료의 발전이 되었던 건 우리 선교사님들의 기여가 컸습니다. 이걸로 요관을 통해서 요관에 이 손잡기가 들어왔대요. 고비. 이거 수술할 때 작은 혈관을 이렇게 했죠. 그리고 요거는 인공심장 박동 조율기. 과거에 부정맥이 없었어요. 순환기에. 우리 주번선 박사님께서 1960년대 후반기에 오셔서 우리나라 최초로 부정맥 환자들에게 이거 시술을 했어요. 심장에 전기가 몸에 흐르는데 그 박자를 못 맞춰가지고 일을 몰랐어요. 근데 우리 선교사님이 이거는 심장에 전기가 제대로 돌지 않아서라는 걸 해서 이거를 다 했어요. 정말 예수병원이 정말 예수병원답게 어마어마했어요. 그리고 우리 선교사님들께서 의료인 양성을 위해서 엄청 많은 기여를 하셨어요. 시간이 다 여기까지. 전주 기독교 근대 역사 기념관의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사님이 막 간단하게 대표를 자꾸 쳐다보죠. 눈을 막 이렇게 피했는데. 그 신분이 우리 수고하신 우리 선생님께 박수 한번 해주시고 많이 교회에서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혹시 전주나 타 지역에 계셔서 어린 학생들, 초, 중, 고등학생들이 저희 박물관에 오시면 저희가 의료, 신장, 장기의 기능을 해서 이렇게 장고에 있는 걸 갖고 나와서 특별 전시를 하면서 그 체험과 함께 할 겁니다. 혹여라도 교회에서 아이들이 이런 일에 올 기회가 있다면 다시 이쪽에 연락 주시면 저희가 예약하고 있습니다. 몇 시간? 네, 여기 여기서 시간이 좀 딜레이돼서 중단을 빼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대신에 여기다가 좀 체력이 좀 힘드시는 분들은 방으로 가시고 아니면 저 차에 가 계시고 안 그러면 저를 따라서 선교사 교육을 갔다가 내려와서 원래는 엠마오병원을 가서 내수명 전달탑을 걸리고 있는데 그냥 바로 서울교육 보시고요. 가다 차에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따라가시죠. 감사합니다. 아이들의 수혜형은 될 거고요. 그리고 이거를 해설을 하면 아이들에게 저희가 30분 정도 해가지고 여기가요, 완전 들어가는 게 지금 2주 됐습니다. 2주. 딱 끝났다. 2주. 제 토요일 날 여기 1주 쫙 짰는데, 교무사님이 빨리 빨리 또 일어서야 되잖아. 여기서 여기서 여기 설명을 여기서 하시면 네네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전주 성문교회 전시 해설실에 해설을 맡고 있는 회장을 하시고 말씀해 좋습니다. 앉아서 들으니까 너무 좋습니다. 먼저 잠깐 도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전시실이 별로 크지 않아요. 그리고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드리자면 기독교도 하면 천주교와 개신교를 말하죠. 그러면 개신교가 조선에 들어온 지 얼마 됐을까요? 많이 아시니까 제가 말하기는 조심스럽지만 141년이 되었죠. 그리고 저희 성교회는 133년이 되었고요. 지난주에 생일을 지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미국 남부라는 곳에서 전라북도 전주 이곳에 교회를 세우게 됐을까? 그 부분만 먼저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려면 그 시절로 잠깐 올라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1882년 한미 수호조약이 맺어지면서 선교사님들이 조선에 들어오기 시작을 했죠. 1884년에 알렌 선교사가 중국의 선교사 중국에 와 있다가 조선에서 선교사를 모집한다는 얘기를 듣고 83년에 서울에 들어오시게 됩니다. 이분이 들어오셔가지고 9월에 들어오셨는데 11월에 우정국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개화파한테 부상을 당한 근위대장 김영익이 이제 기여를 하지 못해서 길사상에 이르게 연세대학 시브라시 병원으로 이제 되어 있죠. 이제 그리고 난 다음에 1년 후에 사실 북장로교의 언더우드 선교사님과 북감리교의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동시에 1885년 4월 5일 날 인천 제물포에 같이 도착을 하십니다. 손잡고 두 발을 같이 땅에 디디면서 오셨죠. 그렇게 해서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이제 세문학교회를 설립하셨고 이제 연세대학교를 설립하셨고 아펜젤러 선교사님은 이제 정동 제일감리교회를 설립하셨고 대제학당을 설립하셔서 이제 사역에 힘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언더우드 목사님이 안식년을 맞이해서 미국으로 나가서 이제 강의를 하게 됩니다. 하고 다닐 때 루이스 데이트라는 청년이 있었어요. 루이스 데이트는 의대생이었고 이제 1년만 공부를 하면 이제 정식 의사가 되는데 갑자기 맥코미 신학교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맥코미 신학교를 다니던 중에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와서 강의를 한 거예요. 그 강의를 듣고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내시빌 연합 선교대에서 강의를 했을 때 유니온 신학교 출신인 전 킹과 레너즈가 감동을 받죠. 이 세 청년은 남장로교 선교부를 찾아가서 파송을 요청을 합니다. 그러나 남장로교 선교부는 거절을 하죠. 우리는 조선이라는 나라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지금은 중국 선교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2년 안에 우리를 조선에 보내주실 거라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세 청년은 비록 몸이 떨어져 있었지만 매일 3시가 되면 합력해서 기도에 힘쓰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옆에서 본 테이지의 여동생 매티가 오빠 나도 오빠 싫어해. 9월에 파송을 예정하고 있으니 준비를 하라는 연락을 받고 그러죠. 테이트는 뜰뜻이 기뻤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린니 데이비스라는 미혼 여성이 있었는데 그분은 아프리카 선교를 희망하면서 대기하고 있다가 이 팀에 합류를 합니다. 그래서 7분 7인의 선발대가 드디어 이렇게 구성이 되고 9월에 남장로교 해외 선교부에서 파송 예배를 드리고 출발을 해서 1892년 11월 4일 인천 제물교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이분들은 조선에 연구가 없었기 때문에 언더우드 선교사의 안내를 받아서 북장로교 선교부에 가서 몸을 타박하면서 집을 구합니다. 독일 공동안에서 사용했던 기와집 한 채를 사서 그쪽으로 선교사님들이 이사를 가고 이제 그곳의 이름을 떠나온 미국 남부를 생각하면서 그래가지고 테이트 남매에서부터 부부, 그 다음 레널드 선교사 부부, 그 다음에 이제 전킴 선교사 부부, 그 다음에는 미혼이신 리니 데이비스인데 여기 오셔갖고 결혼하셨기 때문에 여기서 짝꿍을 밑에다가 추가로 하나 내서 8명이 지금 있고요. 그 옆에는 처음 교회의 터가 있고요. 그 성경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옆에는 저희 교회가 종교 문서를 전부 온전히 보존하고 있는데요. 6.25 때 폭격을 안 맞았어요. 그래서 폭격을 안 맞은 덕분에 종교 문서를 가지고 있는데 유감스럽게도 1937년부터 45년 사이에 한 그 기간 동안의 문서는 없습니다. 그때 담임 목사를 하시던 목사님이 싹 가지고 나가셨어요. 친일을 하셨기 때문에
싹 가지고 나가셔갖고 안 돌려주시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전부 목사님인데 죄송합니다. 앞뒤로 되어 있고요. 왼쪽에는 학교라든지 분립된 거, 그 다음에 장애록의 기록 내용들, 그 다음에 찬양의 역사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목사님들이시니까 쫙 보시면요 충분히 이해를 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창호 목사님이 여기서 사역했답니다.